안녕하세요. 팬크리아틱 IPMN의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 또는 워리썸 피처의 영상 소견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팬크리아틱 IPMN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인트라덕탈 페필러리 종양이 뮤신 프로듀싱 셀로 구성된 것으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나 브랜치에서 발생합니다. IPMN with low grade dysplasia, high grade dysplasia, invasive carcinoma로 분류됩니다. 조직학적으로 gastric, intestinal, pancreatobiliary 타입으로 나뉘어지고 이전에 한 서브타입으로 분류되었던 oncocytic 타입은 IOPN이라는 독립된 병으로 분류됩니다. gastric 타입이 가장 흔한 형태로 주로 브랜치 덕트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로우 그레이드입니다. intestinal 타입이나 pancreatobiliary 타입은 메인 덕트에서 주로 발생하고 대부분 하이 그레이드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5mm보다 확장되어 있을 경우 메인 덕트 타입이라고 하며 브랜치 덕트 시스트를 동반할 경우 믹스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IPMN이 의심되는 병변의 매니지먼트에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와 워리썸 피처가 유용한 기준이 됩니다.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는 임상적으로 가능하면 수술을 고려하여야 하는 소견들이고 워리썸 피처는 엔도스코픽 울트라사운드 검사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소견들입니다.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는 헤드에 있는 병변이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를 동반한 경우 조형 증강이 되는 뮤랄 노들이 5mm 이상일 때,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0mm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헤드에 있는 병변이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를 일으켰던 경우를 보겠습니다. 푸어 오럴 인테이크와 존디스로 내원한 79세 여성에서 팬크리아스 헤드에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매스가 보입니다. CT에서는 파렌키말 매스인지 인트라덕탈 매스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팬크리아틱 캔서의 덕탈 인베이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아트리얼 페이스와 포트럴 페이스에서 매스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MRCP에서 CBD와 PD가 옵스트럭티브 다일레이션을 보이며 T2-weighted 이미지에서 매스가 덕트를 인볼브한 것이 보입니다. 포스트 콘트라스트 T1-weighted 이미지에서 매스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덕트 월로 생각되는 하이퍼 인핸싱 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IPMN에 동반된 인베이시브 카시노마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술에서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존디스를 일으키는 팬크리아틱 헤드 매스는 인베이시브 캔서를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나 팬크리아틱 덕트 아데노카시노마와 인베이시브 IPMN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다. 48세 여성이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있어 시행한 CT에서 팬크리아스 헤드에 튜블러 시스틱 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 리포메이션에서 멀티로큘러 시스틱 리전이 보이며 팬크리아틱 덕트와 연결되는 브랜치 덕트 IPMN의 합당한 소견으로 생각되었습니다. 6개월 후 팔로우업 MRI에서 커지지 않았고 인핸싱 노듈이나 메인 덕트 다일레이션 등의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년마다 팔로우업을 하면서 5년째까지 병변은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마지막 팔로우업 후에 8개월째에 존디스가 생겨 CT를 시행하였습니다. CBD 다일레이션이 보이고 인트라팬크리아틱 세그먼트가 어브럽트 내로잉을 보여 CBD 캔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IPM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코로나 이미지에서 CBD의 어브럽트 내로잉이 확인되나 최초 CT에 보였던 팬크리아스 헤드의 튜블러 시스틱 리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CBD 캔서로 생각하고 수술하였으나 IPMN에 동반된 인베이시브 카시노마로 진단되었습니다. 1년마다 정기적 추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존디스의 증상과 인베이시브 카시노마의 상태로 수술하게 된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의 CDR 팔로우업 CT를 비교하여 보면
시스틱 리전의 크기는 작아지는 듯한 반면 내부의 어테뉴에이션이 증가하는 것이 보입니다. 최초 CT와 3년 및 4년째의 CT를 비교하면 시스트 내의 어테뉴에이션이 증가하면서 크기는 작아지는 듯한 양상을 보입니다. 인트라시스틱 뮤랄 노들이 커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5년째 CT에서는 최초 CT에서 보였던 시스트 일부가 거의 안 보이며 그 옆쪽의 시스트도 내부 어테뉴에이션이 증가하였습니다. 존디스 증상이 발현되었을 당시의 CT에서는 왼쪽의 시스트는 보이지 않으며 그 자리에 경계가 불분명한 하이퍼 인핸싱 에어리아가 관찰됩니다. 오른쪽 시스트도 최초 CT에서보다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시리얼 단면에서 최초 CT와 증상이 생기기 전 마지막 CT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최초 CT에서는 여러 단면에 걸쳐 멀티로큘레이티드 시스트가 보입니다. 증상이 있어 시행한 CT 전에 시행한 레귤러 팔로업 CT입니다. 전에 보였던 시스트들이 작아지거나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 시스트가 있던 자리를 소프티슈 어테뉴에이션이 리플레이스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매년 팔로업하는 동안 직전의 CT와 비교해서는 변화가 현저하지 않아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적 검사 시 최초 영상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5mm 이상의 인핸싱 뮤랄 노들이 분명하게 보일 경우 EUS 등의 추가 검사 없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나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자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슈도 리전과의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52세 남성의 CT에서 1.9cm의 시스틱 리전에 5mm 이상의 인핸싱 뮤랄 노들이 관찰됩니다. 워리선 피처의 하나인 Thickened and Enhancing Wall도 보입니다. 1년 후에 전원하여 시행한 CT에서 시스트가 2.6cm로 커진 것은 워리선 피처의 하나입니다. 인핸싱 뮤랄 노들도 더 커지고 시스트 월 바깥쪽으로 익스텐션 하였습니다. 파렌키마로 인베이전이 뚜렷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날 이미지에서도 뮤랄 노들이 주변 파렌키마로 익스텐션 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뮤랄 노들이 파렌키마로 익스텐션 하여 시스트 주변으로 Ill-defined hyperintense area가 보였습니다. 코로날 뷰에서 시스트 아래쪽의 팬크레틱 파렌키마로 익스텐션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해 보였습니다. 수술에서 시스트 주변으로 인베이시브 그로스를 하는 종양이 확인됩니다. 인핸싱 뮤랄 노들이 시스트 월을 블러링 시키거나 아우터 익스텐션을 보이는 것은 인베이시브 칼시노마의 스페시픽한 사인으로 생각됩니다. 56세 남성이 키드니 도너 수술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팬크레아스의 IPMN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스틱 리전 안에 인핸싱 뮤랄 노들이 보입니다. MRI에서 시스트는 5.6cm, 인핸싱 뮤랄 노들은 2cm로 측정되었습니다. EUS에서도 뮤랄 노들이 2.1cm로 측정되었습니다. 병리 결과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자로 진단되었고 시스틱 리전에 뮤랄 노들이 보입니다. 테일에 생긴 비교적 큰 크기의 시스틱 리전입니다. 튜블라 시스틱 매스에 인핸싱 뮤랄 노들이 보이고 7mm로 확장된 메인 팬크레아틱 덕트가 시스틱 리전과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MRCP에서 시스트는 5.6cm로 측정되었고 메인 덕트와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 코로날 뷰에서 시스트 내의 뮤랄 노들이 보이고 액셜 이미지에서 메인 덕트와의 연결이 보였으며 T1 포스트 컨트라스트 이미지에서 인핸싱 뮤랄 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스트와 인핸싱 뮤랄 노들의 크기가 큰 편이지만
로우 그레이드 IPMN으로 진단되었고 조직 표본에서도 뮤랄 노들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게스트릭 타입인 경우 시스트 크기가 크고 인핸싱 뮤랄 노들이 현저하여도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만 있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리버 앱세스로 시행한 CT에서 팬크레아스 테일에 시스틱 리전이 발견되었고 인핸싱 뮤랄 노들도 관찰되었습니다. MRI에서 시스트는 1.5cm, 인핸싱 뮤랄 노들은 8mm로 측정되었습니다. 로우 그레이드 IPMN의 경우였으며 영상 검사에서 보였던 뮤랄 노들이 그로스 사진상에서는 뚜렷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0mm 이상인 소견은 비교적 판단하기가 용이하고 인터옵저버 어그리먼트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나 인베이시브 카시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이자, 로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에서 모두 관찰될 수 있겠습니다. 78세 남성이 건강검진에서 팬크리아틱 덕트가 확장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MRI에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는 18mm로 다일레이션 되어 있었고 팬크라스 헤드에 브랜치 덕트 다일레이션도 동반되었습니다. 덕트 내에 뮤랄 노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술에서는 IPMN에 인베이시브 카시노마가 동반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른 워리썸 피처가 없어도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0mm 이상인 것은 인베이시브 카시노마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증례는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0mm 이상인 것이 항상 인베이시브 카시노마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최초 CT에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5mm인 병변이 발견되었습니다. 2년간 팔로우업 하다가 중단하고 7년째 위암이 발견되어 검사하였습니다.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25mm로 늘어나고 인터널 월의 이레귤러 티크닝 또는 페플러리 프로젝션이 보입니다. MRI에서도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의 심한 다일레이션과 인터널 월 이레귤러티가 보여 인베이시브 카시노마를 생각하였습니다. 병리 결과는 인베이시브 카시노마는 없었고 하이그레이드 IPMN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발견 당시부터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0mm 이상의 확장을 보였고 수술 당시에는 인터널 월 이레귤러티도 보였으나 7년 이상 인베이시브 리전으로 디벨롭하지는 않았던 경우입니다. 간 기능 검사 이상 소견으로 시행한 76세 여성의 CT에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현저한 다일레이션을 보입니다. MRI에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6mm로 늘어나 있었고 이레귤라 인트라덕탈 리전이 의심되었습니다. 엑시얼 이미지에서도 인트라덕탈 리전이 의심되는데 인접한 다일레이티드 덕트들 사이의 septum과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병리 결과는 로우 그레이드 IPMN으로 진단되었으며 서지컬 스페시민에서 심하게 확장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보이나 인트라덕탈 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워리썸 피처의 영상 소견으로는 시스트가 3cm 이상, 5mm 미만의 인핸싱 뮤랄 노들, thickened and enhancing cyst wall, 메인 덕트의 다이아미터가 5 내지 9mm, 팬크리아틱 덕트의 어브럽트한 캘리버 체인지가 있으면서 디스탈 애트로피가 있는 것, 2년 이내에 5mm 이상 시스트 크기 증가, 림파데노패시 등이 포함되며 임상적 소견으로는 팬크리아타이티스나 실험 CA199 레벨의 증가가 포함됩니다. 시스트 크기가 3cm 이상인 것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워리썸 피처이지만 사이즈 자체는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나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에 대한 프리딕티브 밸류는 낮습니다. 사이즈의 측정은 의외로 인터옵서버 베리어빌리티도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어느 플레인에서든지 월을 포함하여
longest dimension을 측정하고 그 축의 수직인 길이를 측정하며 다일레이션 되지 않은 사이드 브랜치, 즉 커넥팅 덕트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며 여러 개의 시스트가 모여 있을 때는 전체의 크기를 재는 것이 권장됩니다. 58세 여성에서 우연히 발견된 팬크라스 헤드의 튜블라 시스틱 매스입니다. 시스트 사이즈는 5.6cm로 측정되었고 메인 덕트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 보입니다. 프리 컨트라스트 영상에서 인터널 septation이 보입니다. 포스트 컨트라스트 영상에서 septal wall enhancement가 보이나 하이 리스크 스티그마타나 다른 워리썸 피처는 없었습니다. 로우 그레이드 IPMN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른 하이 리스크 스티그마타나 워리썸 피처가 없을 경우 시스트 사이즈가 3cm 이상인 것은 로우 그레이드 IPMN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이어서 명백히 3cm 이상인 경우만 워리썸 피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5mm 미만의 인핸싱 뮤랄 노들은 인터널 셉타나 논 인핸싱 노들 등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신있게 인지하기 어렵고 인터 옵저버 어그리먼트도 낮은 것 같습니다.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자나 인베이지브 칼시노마에서 이 소견이 보인 경우는 대부분 다른 하이리스크 스티그마타나 워리썸 피처와 동반되어 보입니다. 판독에서 5mm 미만과 그 이상의 노드를 따로 구분하여 이 소견의 의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1세 남성에서 메인 덕트가 9mm로 다일레이션 되고 인핸싱 뮤랄 노들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크기가 5mm 미만으로 보입니다. MRCP에서 시스트 사이즈는 4.4cm으로 측정되었고 XR T1 컨트라스트 및 T2 코로날 영상에서 인핸싱 뮤랄 노들이 의심되었습니다. 인베이시브 IPMN이 진단되었고 조직 표본에서 덕트 안에 뮤랄 노들이 보이는데 영상에서 보인 노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59세 남성의 아트리얼 페이스 CT에서 5mm 미만의 인핸싱 뮤랄 노들이 의심되는데 포탈 페이스나 코로날 이미지에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인핸싱 뮤랄 노들이 있다고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3년 후 팔로업 MRI에서 시스트는 현저히 커지지 않았고 인핸싱 뮤랄 노들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째 팔로업 CT에서는 엔트리어 월에 인핸싱 뮤랄 노들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이전 CT에서 의심되었던 자리에는 인핸싱 뮤랄 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술에서는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자로 진단되었고 뮤랄 노들은 사진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티큰드 인핸싱 월 또는 인핸싱 월 티크닝은 정의가 명확한 것 같지 않습니다. 주변 파렌키마와 구분되는 월이 있고 어느 페이스에서든지 파렌키마보다 인핸스먼트가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5세 남성에서 발견되었던 시스트입니다. 인핸싱 월 티크닝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당시에는 이를 특별히 인지하지는 않았고 비나인 논 네오플라스틱 시스트로 생각하였습니다. 3년 후 CT에서 부분적으로 티큰드 인핸싱 월이 있어 보이나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때의 코로날 인포메이션 영상으로 같은 소견을 보입니다. 4년 후인 7년째 CT에서 인핸싱 월 티크닝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시스트 크기는 현저히 커지지 않았고 전체적으로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후 팔로업 없이 지내다가 9년 후인 16년째 CT에서 시스트의 사이즈가 약간 커지고 인핸싱 뮤랄 노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때의 코로날 영상입니다. 인핸싱 월 티크닝과 뮤랄 노들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CT와 같은 시기에 시행한 MRI입니다. 인핸싱 뮤랄 노들과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의 다일레이션이 보입니다. 인핸싱 뮤랄 노들의 크기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5mm 미만 노들이 여러 개 있어 보입니다.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는 7mm로 측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인베이지브 카시노마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되었으나 인핸싱 월 티크닝의 소견은 이전의 검사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60세 남성에서 테일에 발견된 3.2cm 병변으로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9mm로 확장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티큰드 인핸싱 월이 있어 보입니다. MRI는 넌 컨트라스트로만 시행되었으나 메인 덕트 및 업스트림 덕트 다일레이션과 디스탈 팬크리아스 애트로피 및 티큰드 월이 관찰됩니다. 수술에서는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레이자만 있는 병변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5mm 이상 다일레이션 된 것은 브랜치 덕트 시스트 유무에 따라 메인 덕트 또는 믹스드 타입 IPMN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로우 그레이드 IPMN에서도 볼 수 있는 소견이나 브랜치 덕트 시스트와의 연결이 잘 보이게 되어 논 IPMN 시스트와의 감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60세 남성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7mm로 다일레이션 되어 있고 브랜치 덕트 시스트와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의 연결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MRCP에서 시스트 크기는 2cm,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는 7mm로 측정되었습니다. 믹스드 타입 IPMN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MRI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도 다일레이션 된 메인 덕트와 연결되는 브랜치 덕트 시스트가 보입니다. 수술에서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에서 시스트로 연결되는 오프닝이 보입니다. 팬크리아틱 덕트 캘리버의 어브럽트 체인지와 디스탈 애트로피가 있는 소견은 빈도는 낮으나 하이 그레이드 디스플라자 또는 인베이시브 IPMN에 대한 스페시피시티가 비교적 높은 소견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견이 있을 때 IPMN에 동반한 병변인지 팬크리아틱 덕트 아데노카시노마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74세 여성에서 발견된 경우로 바디와 테일의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의 다일레이션이 있고 어브럽트한 네로잉과 포칼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에어리아가 보입니다. 악성이 의심되기는 하나 팬크리아틱 덕탈 아데노카시노마인지 IPMN 어소시에이티드 리전인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MRI에서도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의 갑작스러운 네로잉과 디스탈 팬크리아스의 메인 덕트 다일레이션 및 파렌키말 애트로피가 확인됩니다. EUS에서도 팬크리아틱 덕탈 아데노카시노마로 생각하였습니다. 수술에서 IPMN에 동반된 인베이시브 카시노마로 확인되었습니다. 팔로우 검사에서 2년 이내에 5mm 이상 시스트 크기가 커진 경우를 보겠습니다. 게스트릭 캔서 스테이징을 위한 CT에서 팬크리아스 바디에 시스틱 리전이 발견되었던 경우입니다. 발견 당시 2.6cm로 측정되었습니다. 2년 후 CT에서는 크기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4년째 CT에서 크기가 5cm로 커져 2년 동안 0.5cm 이상의 크기 증가가 있었고 1.1cm의 인핸싱 뮤랄 노들도 관찰되었습니다. 인베이시브 칼시노마를 동반한 IPMN으로 진단되었습니다. 52세 남성에서 발견된 병변으로 당시의 크기는
2.9cm로 측정되었습니다.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와의 연결이 보입니다. 3년 후 CT에서는 2.3cm로 크기가 감소하였으나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는 7mm로 다일레이션 되었습니다. 다시 2년 후에는 크기가 3.8cm로 커지고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최대 14mm로 더 다일레이션 되었습니다. 수술에서는 로우 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만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IPMN의 하이 리스크 스티그마타는 서저리 인디케이션이 되는 소견으로 헤드 리전에 의한 존디스, 인핸싱 뮤랄 노들이 5mm 이상,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가 10mm 이상이 이에 해당되며 워리선 피처는 EUS나 클로즈 팔로우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소견으로 영상적으로는 시스트가 3cm 이상, 5mm 미만의 인핸싱 뮤랄 노듈, 메인 팬크리아틱 덕트 5 내지 9mm, 인핸싱 월 티크닝, 팬크리아틱 덕트의 어브럽트 캘리버 체인지 및 디스탈 애트로피, 2년 이내 그로스 레이트가 5mm 이상 등의 소견이 포함되고 임상적으로는 팬크라타이티스와 CA19-9의 상승 소견이 이에 해당됩니다. IPMN의 하이 리스크 스티그마타와 워리선 피처는 매니지먼트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판독 레포트에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이 기술되어야 하겠습니다.